이의송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과 순배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시교회의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2페이지 정도의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를 오직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의 한해서만 읽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동타임즈 세력의 내부자 중에 내부자로서, 또한 실무자로서, 또한 당사자로서, 피해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겪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실 확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합동타임즈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면직당한 김영우 씨가 총신이사회를 장악하여 총신을 사유화하고자 한 것과 A 목사가 총회 선관위를 장악하여 총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 다를 바가 없기에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섰습니다. 교인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교단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A 목사를 중심으로 거들고 있는 목사님들은 스스로 당시 김영우 측의 인사들처럼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목사가 보기에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를 파송했던 C교회 C 목사는, F교회 C 목사는 부총회장 선거가 끝난 직후에 당시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A 목사에게 5억의 돈과 매월 70만 원을 요구하고서는 11월 15일 본인이 평생을 책임지겠다며 직접 파송한 필리핀 선교사 부부 저희에게는 필리핀 선교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해임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녹취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믿는다고, 이슬기를 안 믿는다고 해서 이성도 안 믿는 거냐? 아니지, 이슬기가 엮여있는 이성이한테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전히. 그게 저는 그게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신발이나 하려다 말았다. 그건 아니죠. 야, 새끼야, 생각을 해봐. 아니, 이거는 해야 된다니까. 아니, 말이죠. 지금 시점부터. 아니, 때가 아니야. 그래,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C 목사는 왜 본인이 직접 파송한 선교사 부부에게 파송 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 미루면서 이혼할 것만을 강요했을까요? C 목사가 직접 작성한 PTA 이사회 정기회의록 재정 현황에 따르면 고급 골프장 회원권 구매 비용이 3,750만 원입니다. 또한 F교회 분쟁 합의금 20억에서 필리핀 선교원금으로 5억, S교회를 포함해 PTA 이사회를 꾸려서 이사들에게서 모은 자금 총 2억 1,200. 또한 2020년 총회 직후 S교회에서 5억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니 모두 합치면 필리핀 선교에 들어간 자금만 12억 1,200만 원입니다.
선교자금으로 모인 총액 12억 1,200만 원에서 하승 선교사 차량 구매 6천만 원, 고급 골프장 회원권 구매 비용 3,750만 원을 제하면 11억 1,450만 원에 대한 재정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합니다. 해당 회의록은 일반 타 회의록 재정 내역과는 다르게 숫자가 정확히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며 증빙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PTA 센터의 해외 법인인 다음 미니스트리는 GMS D 선교사가 2018년도에 시 목사의 지시에 따라 중랑구에 위치한 경동 제1교회로부터 현재 센터 부지와 건물을 2억 3천만 원에 매입하기 위하여서 설립한 해외 법인입니다. 필리핀 관련 자금은 대부분 GMS D 선교사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서 집행됐습니다. 해당 선교사는 시 목사에게서 허위 언론사 합동타임즈 전 발행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범죄를 제외하고도 복수의 불법 행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GMS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투명한 내역을 비목사를 비롯한 PTA 부이사장, 부총회장 후보, 비목사를 비롯한 PTA 이사들이 모두 승인하여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모두 교인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목사로서 선교 헌금의 사용 내역이 이렇게 허술하게 보고된 내역을 그대로 받는 것은 올바른 일인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A 목사와 C 목사가 작성한 선교 협약서에 따르면 합동타임즈에 올라와 있습니다. S교회 A 목사는 부총회장 당선 직후 F교회 C 목사에게 C 목사가 요청한 5억의 대금을 지급했으며 협약서 제4조 3항에 따라서 해당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C 목사를, 또한 그 해외 법인의 회계로 D 선교사를, 그리고 S교회 장로 2인을 그 해외 법인 이사로 직접 등재했습니다. 이들은 합동타임즈라는 허위 언론사를 만들어 A 목사의 부총회장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들입니다. A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구성된 선교금의 집행과 사용 내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도록 일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동타임즈 관련하여서 시 목사가 저에게 지시한 채팅 내역들을 이 사실 확인서에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12월 시 목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기승이 재단 이사로 있었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료를 압축 파일로 정리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한기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모아서 파일로 주고 출력해서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서 시 목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기승이 학력을 기재한 곳이 있는가? 라고 시 목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시 목사는 저에게 한기승 자료 정리 좀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1번 이사회 활동 김영우와 관련된 사항들, 2번 광주중앙교회로 변경 관련, 3번 숭일학원 이사장 관련, 4번 정중로 노래방 사건 자료 정리를 같이 하자고 시 목사는 저에게 요청 지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오전 9시 31분입니다. 1월 18일 저에게 자료 정리가 급하다고 재촉하였습니다. 한기승 자료 오늘 정리 가능하겠는가? 일단 위에 분류대로 정리되면 보내라. 2022년 3월 29일 시 목사는
A 목사의 선거운동 영상을 작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월 15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합동타임즈는 첫 번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시 목사는 2022년 7월 21일 저에게 합동타임즈 링크를 제가 묻자 시 목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쓰는 거예요. 한기승은 반드시 잡음. 내가 쓰고 있는 걸 혼자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빛과 소금 뉴스 기사까지 공유해주며 이것도 있음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 대피를 하고 있음을 저에게 말한 이유는 제가 이 기사의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 목사는 저에게 A 목사와 선관위 문제가 있어서 당시 A 목사는 후보 자격 문제로 선관위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8월 26일 선관위 회의 때문에 오 목사님 전화가 와서 좀 있다. 문제는 A 목사가 합동타임즈의 실제 오너라는 사실은 그 합동타임즈에는 총 3명의 발행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행인은 B 목사입니다. 두 번째 발행인은 GMS D 선교사입니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행인은 지금도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발행인에서 세 번째 발행인으로 바꾼 이유를 시 목사가 저에게 말을 해주었었습니다. 왜냐? 당시 그 디선교사의 파송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당시 선관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아서 급하게 발행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 목사와 상의하여서 A 목사를 S교회로 파송교회를 변경해 주는 것까지 A 목사와 상의하고서 그 다음 D 선교사에게 말을 하였는데 D 목사가 파송교회를 그러한 사유로 변경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본인이 민망했다라고 시 목사가 저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2월 D 선교사와의 재판 과정 중에서 법정 앞에서 대화를 하였을 때 D 선교사는 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왜 거절하였는지를 진술하였습니다. D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송교회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지. 모두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해서 말도 안 하고 A 목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C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발행인은 왜 빌려줬어요? 이름을. D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저기 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기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좀 이름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각하게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분이 허락이 안 되셔서 저는 이게 단순한 건 줄 알았는데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하고 빠진 거예요. 그렇게 현 발행인 김기현 목사로 합동타임즈의 발행인이 변경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발행인 B 목사에서
두 번째 발행인 D 선교사로 바뀌게 된 이유는 A, B 목사가 이중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배를 해야 해서, 그래서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녹취가 그대로 있고 이 사실 확인서는 결정권이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만히 묵묵히 고통의 시간들을 아내와 함께 견디고 있었는데, C 목사는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하고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A 목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A 목사는 부총회장 후보 당시 본인의 선거 캠프 일원이었던 C 목사로 하여금 합동타임즈를 운영하게 했던 부정선거 행위의 경위를 직접 밝히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등권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선 명목상 선교 헌금으로 거액의 돈을 부정선거 행위에 기여한 C 목사에게 지급한 이유를 교회 앞에 정직하게 밝히시고 자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한 명의 후배 목사를 뭉개기만 하면 덮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하시다면 진심으로 목사님이 부끄럽습니다. B 목사는 A 목사 선거 캠프에서 만든 합동타임즈 발행인으로서의 이름을 빌려주는 불법행위, 부정선거 행위의 경위와 또한 이번 선거 관련하여서 합동타임즈로 가짜 뉴스 살포하는 것에 C 목사와 언제부터 어디까지 상의하였는지, 또한 PTA 선교센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PTA 부의사장으로서 어찌하여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방관방조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사역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해외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난 직후 우연히 제 안 쓰는 메일에 스팸 메일함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전에 제가 사용하던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사택 콘도의 키오스크 방문 기록이 메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왔고 방문 목적이 마사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을 SNS 상으로 검색하여 보니 그 여성들이 일하는 출장 마사지 업체가 나왔고, 그 여성들의 근무 목적과 거주하는 곳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25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17일 C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주보에 PTA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목록으로 선교지에 방문하겠다라고 광고하였는데, C 목사가 필리핀에 체류하는 기간에 해당 출장 마사지 여성이 그 선교사 사택 콘도에 방문한 기록이 다시 메일함에 수신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이렇게 정리하여서 사실 확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저에게 주신 자료들을 정리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거짓 없이 음해 없이 밝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